안녕하세요. 고전의 정수를 핵심만 짚어드리는 채널 수박겉 탑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인간학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중리제자열전입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보여준 삶의 궤적을 통해 인간 본성과 도의 관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기전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인물과 시대의 관계를 조명합니다. 특히 중리제자열전은 공자의 가르침이라는 이상이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제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또 좌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철학적 실험대와 같습니다. 먼저 제1장, 공자 문화를 지탱한 77명의 어진이들, 77연의 구성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마천은 공자에게 직접 배워 도에 통달한 77명의 제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자의 가르침이 얼마나 널리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숫자인데요. 사마천은 이 방대한 규모 속에서도 대표적인 인물들의 초점을 맞춰 가르침이 각기 다른 인간적 재능과 만나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사마천은 제자들의 특성을 성문사과라는 4가지 분야로 분류했습니다. 도덕적 수양의 덕행, 현실 행정의 정치, 뛰어난 변론의 언어, 그리고 학문 전승의 문학입니다. 이를 통해 공자의 가르침이 현실에 적용되는 다양한 양상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덕행에는 안연과 민자건 등이, 정치에는 염유와 자로가, 언어에는 제아와 자공, 문학에는 자유와 자아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을 흔히 공문십철이라 부르죠. 오늘 영상의 핵심 서사는 이들 중에서도 안회, 자로, 자공의 삶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공자의 도를 체현한 3가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안회입니다. 그는 스승 공자가 가장 존경하고 경외했던 수제자였습니다. 안회는 같은 잘못을 2번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성찰, 불이과를 실천한 인물이었죠. 공자는 그가 하나를 들으면 열을 미루어 아는 총명함을 지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표누항으로 요약되는 청빈함 그 자체였습니다. 누추한 거리에서도 배움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안빈낙도의 표상이었죠.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요절하고 맙니다. 사마천은 이를 통해 가장 순수한 이상조차 현실의 비극 앞에서는 좌절할 수 있다는 냉철한 인식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로입니다. 본명이 중유인 그는 공자의 가장 충직한 호위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성품이었으나 가르침에 감화되어 공자의 든든한 방패가 되었죠. 공자는 그의 지나친 용맹을 경계하기도 했는데 이는 맹목적인 용기가 도를 벗어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자로의 삶은 드라마틱했습니다. 거친 협객에서 시작해 공자의 천하주유기를 지켰고 현실 정치에도 참여했죠. 그러나 결국 위나라의 내란 속에서 자신의 신의를 지키려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도를 지키려는 순수한 의지가 현실의 폭력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비극적 진실을 보여줍니다. 3번째 인물은 자공입니다. 그는 언변과 상업적 재능이 매우 뛰어났으며 공자의 제자 중 가장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자공을 통해 도가 현실에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기술인 술이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자공의 진가는 외교 무대에서 빛났습니다. 노나라를 구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오가며 유세를 펼쳤는데 그의 활약 한 번에 5나라의 형세가 바뀌고 10년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현실과의 타협 속에서 도를 실현하려 했던 사마천 자신의 삶이 투영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세 제자의 삶을 비교해 볼까요? 안회는 도덕적 이상의 완성을, 자로는 충직한 의의 수호를, 자공은 현실적인 역량과 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각자 공자의 도를 서로 다른 그릇에 담아 현실에 투영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안회는 이상적이지만 유한한 인간의 운명을, 자로는 도를 위한 힘이 현실에서 겪는 파멸을, 자공은 도가 힘을 얻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 수단을 상징합니다. 제3장에서는 중리제자열전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와 그 원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모추인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뜻으로 공자가 용모가 취했던 담대멸명을 낮게 평가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며 남긴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훗날 담대멸명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물임을 알게 된 공자가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내가 말로써 사람을 판단했다가 제어에게 실수를 했고 외모로써 사람을 판단했다가 담대멸명에게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아내의 청빈함을 뜻하는 단표누앙은 안분지족의 대명사가 되었죠. 논어옹야편에 기록된 이야기로 공자가 가난한 제자 아뇌에 대해 어진 사람 아뇌여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며 누추한 골목에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는데 아내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으니 어질도다 라고 칭찬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문일지십은 자공이 아내의 총명함을 극찬하며 한 말입니다. 공자가 자공에게 너와 아내 중에 누가 더 나으냐? 고 묻자 자공이 제가 어찌 아내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지만 저는 하나를 들으면 겨우 둘만 알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답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불의과는 아내의 끊임없는 성찰과 호학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공자가 제자들 중 아내에 대해서만 특별히 그는 잘못을 알면 고쳤고 같은 잘못을 2번 저지르지 않았다고 칭찬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아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아내의 호학 정신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제4장 사마천의 역사적 평가가 담긴 태사공활의 교훈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인물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공자조차 사람을 잘못 보는 실수를 했다는 기록을 통해 인간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죠. 그는 인물의 삶이 가진 비극적 혹은 영웅적 의미를 탐구하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을 찾고자 했습니다. 아뇌의 순수함, 자로의 헌신, 자공의 현실 감각. 사마천은 이들의 삶을 나란히 배치하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가? 이들의 이야기는 사마천 자신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찾으려 했던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 채널에서 전해드린 사기 중리 제자 열전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의 삶에 가장 공감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